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LA에 위치한 더밀에서 시니어 4D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박태훈입니다. 지난 6년간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며 게임 시네마틱, 타이틀 시퀀스, 단편 영화, 그리고 TV 광고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세계 유명 디자인 페스티벌인 오프의 타이틀 시퀀스와 단편 영화 아카이브, 그리고 호주 퍼지 페스티벌의 드리블러가 있습니다. 제 강의는 멋진 아트워크 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과 실습을 통해 디자인 감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니어 4D 유저로서 3D 스킬도 중요하지만 결국 좋은 그림을 보는 눈과 디자인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감각을 키우고 싶거나 해외 아티스트 작업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강의를 추천합니다. 저는 한국 자이언트 스텝에서 일하던 중 더밀에서 잡 오퍼를 받고 현재 2년차가 되었는데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제가 모션 그래픽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해외 취업을 하게 된 스토리, 해외 디자인 스튜디오 조직도 및 워크플로우, 그리고 강의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디자인 스타일은 이렇게 어둡고 시네마틱한 분위기에 캐릭터가 들어간 작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모두 사실적인 렌더링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하지만 초반에는 실사 렌더링을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엔 옥테인이나 레드시프트 같은 빠른 GPU 기반의 렌더 시스템이 국내에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적인 렌더링이 어렵게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C4D 렌더러를 이용해 이렇게 아기자기한 스타일의 작품을 만들었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 정반대의 느낌이죠. 당시에는 영상 쪽으로는 크게 생각이 없어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보다는 3D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모션 그래픽에 흥미를 느끼고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옥테인과 레드시프트 같은 빠른 GPU 기반의 렌더러가 대중화되면서 사실적인 렌더링의 문턱이 낮아지고, 이것을 계기로 어렵게만 생각했던 실사 렌더링에 대한 저의 욕망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러한 작업들이 탄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제 작품은 옥테인 렌더러를 이용해 제작됐지만, 레드시프트의 발전으로 옥테인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는 많은 회사에서 레드시프트를 메인 렌더러로 채택하는 추세이고, 저 또한 레드시프트를 1년 넘게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렌더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드시프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해외 취업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학 코스를 밟지 않고 한국에서 바로 해외로 취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긴 얘기일 수 있지만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학을 통해 해외 취업을 하셨고, 저 또한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유학을 필수 코스로 생각했던 사람 중 한 명이라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랬던 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외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해외 취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개인 작업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에 근무할 당시 디자인 릴레이라는 사내 소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은 간단히 설명해서 한 달에 한 가지의 개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도 바쁜데 퇴근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랬었는데, 막상 소모임을 진행하다 보니 주변 동료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어떤 엄청 멋진 작품들을 만드는 것을 보고 질 수 없다는 각오로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홍보입니다. 제가 개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인데요. 작품이 완성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했고, 과연 제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당시 자기 전에 작품을 여기저기 막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막 설레서 잠도 잘 안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엔스, 비메어와 같은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작품을 올리고, 추가적으로 한국 시네어포디 유저그룹, 페이스북의 각종 모션 그래픽 관련 커뮤니티에 작품을 홍보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제가 작품을 꾸준히 올리니까 점점 사람들이 제 이름과 작품을 기억하면서 알아봐 주기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작품을 올려야 사람들의 인기가 좋은지, 트렌드가 뭔지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퍼즐 페스티벌입니다. 개인 작업을 하고 작품 홍보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점은 저를 가끔 실장으로 착각해서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해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가 들어오곤 했었는데, 당시 신입이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고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비엔스 메시지를 통해 퍼즐 페스티벌의 관계자로부터 작품 출품 제의를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중국의 훌륭한 아티스트인 샤올링의 퍼즈 2017 타이틀 시퀀스 작품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퍼즐 페스티벌 또한 국내뿐 아니라 세계 C4D 유저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엄청난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내가 과연 이 큰 무대에서 잘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당시 회사 일과 병행을 해야 했고 이렇게 긴 영상을 혼자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하지만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제의를 받아들이고 팀을 꾸렸습니다. 제작할 당시 부족한 시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는 짓자 하는 마음으로 휴가도 써서 집에서 막 밤을 새가면서 작업하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감사하게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요. 해외 여러 CG 커뮤니티에서 인터뷰도 하고 유명 CG 잡지 표지에 작품이 실리기도 했으며 LA에 있는 전광판에 제 작품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어입니다. 퍼즈 작품이 공개되고 정말 감사하게도 더밀의 리드 애니메이터로 계시던 강우성님께서 제 작품을 좋게 보시곤 회사에 추천을 해줬는데요. 다행히 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만족스러워했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영어였는데, 다행히 저는 1년간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얘기를 짧게 하자면 2013년 당시 저는 영어를 진짜 한마디도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당시 어떠한 계기로 워홀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목표는 1년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티고 영어 공부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당시 모아놨던 단돈 200만 원만 들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가서도 처음에는 영어를 당연히 잘 못하니까 한인 레스토랑이나 청소 업체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집에서 따로 공부하고 낮에는 한국말 써가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영어 학원도 다니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이언트 스텝에서 근무할 당시 아침에 외국인 영어 과외 선생님을 초대해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디자인 스튜디오 조직도 및 워크플로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밀에는 크게 디자인팀과 VFX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디자인팀의 구성원은 아티스트들과 PD들을 모두 합쳐 약 한 5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 시네마 4D, 애프터 이펙트 유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자인팀은 제가 속해 있는 팀이기도 하죠. 그럼 저희 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멋있죠? 저희 팀에서는 보시는 영상들과 같이 실사 작업도 하긴 하지만 좀 더 스타일라이즈드 된 모션 그래픽 작업물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네마 4D로 실사 느낌을 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실사는 VFX, 모션 그래픽은 디자인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던 과거와는 달리 디자인 팀에서도 실사 작업이나 게임 시네마틱을 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저희 팀에서 작업한 단편 영화 아카이브입니다. surplus, a byproduct generated by your brain's serotonin. 구성원으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부터 주니어 아티스트들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렉터마다 다 다르지만 작업자들과 함께 열심히 작업하는 디렉터도 있고 거의 감독만 하는 디렉터도 있는데요. 아트 디렉터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도와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리드 포지션의 리드 애니메이터와 시니어 디자이너는 애니메이터, 디자이너, 그리고 주니어 포지션의 아티스트들을 리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로 비교를 하자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실장, 아트 디렉터는 팀장, 리드급은 대리, 나머지는 사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D팀에도 헤드 포지션인 EP부터 스케줄러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EP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고 시니어 프로듀서, 주니어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아래 직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과 좀 다른 점이 한국은 실장이 팀의 헤드로서 직원 채용과 연봉 책정 등 결정권을 가진 제일 높은 포지션에 있다면 저희 팀에서는 특이하게도 EP가 프로듀서가 팀의 헤드로 있는데요. 이쪽의 EP는 회사의 메인 클라이언트를 상대하고 직원들을 평가해 연봉 책정을 한다던가 해고를 한다던가 하는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보다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좀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VFX 팀은 2D 팀과 3D 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D 팀은 누크와 플레임 같은 2D 툴 유저들로 이루어져 있고 3D 팀에는 마야, 후디니, 지브러시 등의 하이엔드 3D 툴을 사용하는 유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죠? VFX 팀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실사 합성 위주의 TV 광고나 복잡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게임 시네마틱 등의
고퀄리티 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작업들입니다. 하지만 C4D로도 상당한 퀄리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팀과 VFX팀이 협업해서 고퀄리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팀의 구성원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한데, 이 강의는 C4D 강의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피치라는 것을 하는데요. 클라이언트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여러 회사에게 프로젝트 의뢰를 하는데, 이 일을 따내기 위해서 다른 회사와 경쟁하는 것을 피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ABC라는 회사에게 작업 의뢰를 했다고 쳤을 때, ABC 회사는 각각 자기들만의 트리트먼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PDF 파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그중 클라이언트는 마음에 드는 한 회사를 택하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치의 제작 기간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적게는 며칠부터 많게는 몇 주간 하기도 합니다. 피치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트 디렉터, 그리고 프로듀서가 회의를 하여 팀을 구성합니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많게는 5명 이상이 붙기도 하고 적게는 한두 명이 붙기도 합니다. 팀이 꾸려지면 디자이너들은 최대한 많은 디자인 프레임을 만들고, 애니메이터는 모션 테스트를 합니다. 모션 테스트는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 프레임만 제작할 때도 있습니다. 피치는 일을 따내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피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야근을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렇게 제작 과정이 끝나고 나면 만들어진 디자인과 모션 테스트를 설명글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하고 트리트먼트를 제작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시합니다. 피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을 따면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작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트 디렉터, 리드 애니메이터를 주축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트 디렉터와 애니메이터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면, 아트 디렉터는 디자이너와 함께 디자인을 하고, 리드 애니메이터와 애니메이터는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디자인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디자이너들은 초반에 디자인만 잡고 중간에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니메이터들이 남아서 프로젝트를 끝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애니메이터들은 샷별로 만든 내용을 에디터한테 보내게 되는데, 에디터는 애니메이터들에게 받은 영상들을 가지고 사운드와 배경음, 그리고 영상 총 길이에 맞춰서 편집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에디터가 어떤 장면의 속도를 늦춰달라든지 빨리 해달라든지 요청을 하면 애니메이터들은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에디터한테 보내고, 에디터는 최종 아웃풋을 내서 포스팅이라는 걸 하는데요.
여기서 포스팅은 클라이언트한테 작업물을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강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강의는 크게 이론, 레드시프트, 실습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론 수업에서는 아티스트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로 화면 구성, 색의 조화, 그리고 라이팅 이론에 대해 배울 거고, 레드시프트 강의에서는 렌더러의 기본적인 설명과 머테리얼, 멀티패스, 렌더 세팅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기능을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 히든 템플과 앤틱 스토어 두 작품을 제작할 텐데, 앞서 이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작품 제작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실습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모션 그래픽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해외 취업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자랑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용기를 얻고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 강의를 통해 얻으셨으면 하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얻어야 된다니 무슨 소리죠?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는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근육에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가만히 잘 쉬고 있는 애들을 빨리 키우려고 막 줄이고 땡기고 막 무거운 거 들면서, 그러면서 근육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솔직히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치킨 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싶고 했는데, 개인 작업, 퍼즐 페스티벌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 제 삶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C4D 배우려고 박태훈 강의 들었더니 막 스트레스 받고 지금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은 칭찬받기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쪽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이쪽 업계가 다른 업계에 비해 야근도 많고 바빠서 다들 뭔가 기분이 좀 다운돼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리던 팀장님이던 실장님이던 누구든 간에 자리에 가서 작업물을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야근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때가 많은데, 가끔 누가 와서 막 칭찬해주고 야 이거 멋있다 이 한마디만 해줘도 기분이 막 살아나고 다음에 더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 모두 실력이 늘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